그 다음 사람이 결국은 내 거를 사줘야 되는데 어떤 용도로 그 사람이 사갈 것이냐. 조심해야 될 것들 이제 좀 알아봤는데 네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지 공부를 하고 토지를 네네. 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토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단순하게 공부 며칠에서 해결될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제 사실 이야기의 주제는 돈을 벌기보다는 일단 까먹지 말자. 네. 까먹지 말아야 뭐 다음에 또 기회도 노리고 그런데 이제 돈을 버는 것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실수 또 놓치고 뭐 부동산 같은 데 가게 되면 오늘 안 사면 물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마음이라는 게 이거 오늘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럼 충분히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 놓쳐도 또 물건은 다시 옵니다. 떠나보낸 여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또 돌아옵니까? 돌아오진 않네. 다른 여자가 되겠지. 그건 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물건은 항상 오늘만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래도 이제 토지를 한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큰 맥락을 이해를 좀 해라.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6.25 사변을 겪고 한국정전을 겪고 나서 이제 급속도로 사실은 이제 발전을 했단 말이죠. 예. 이제 뭐 공가를 떠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이제 국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온 나라가 막 그냥 삽질하는 나라가 사실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1972년부터 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처음에는 10년 단위로 해서 3차까지 나왔다가 이제 4차 때 2000년도에 이렇게 다시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앞에는 이제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지만 4차 때부터는 국토종합계획으로 개발이라는 자가 글자가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것 좀 우리 뭐 토지하지 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이제 단순하게 무조건 삽질해서 될 일은 아니고 무조건 막 땅 파서 무조건 신도시 개발하고 산업단지 만들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기존에 만들어졌던 걸 갖다가 다시 쓸고 닦고 이렇게 하는 즉 재생 관련해서 리뉴얼 관련해서 이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많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토지를 우리가 사게 되면 사실은 소액 투자다. 소액 투자면 이제 사실은 도심지에 비싼 땅은 사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 어떤 개미들이 적은 돈 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코스피 우량 종목 블루칩이나 이런 것을 하질 않고 진짜 코스닥 잡주 들어가서 막 널뛰기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매 상패당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좋아하고 막 그런 데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딱 역이용해서 이 나쁜 사람들이 진짜 쓸모없는 땅을 갖다가 아주 싸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싸게 파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싼 게 비지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외 논밭을 산다던가 임야를 산다던가 이런 것은 사실은 국가 정책에 반하기도 하고요. 실제 개발을 하기가 사실 힘들다 그러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내가 물건을 산 것이 내가 또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직접 사용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다음 사람이 결국은 내 거를 사줘야 되는데 어떤 용도로 그 사람이 사갈 것이냐 또 어떤 용도로 그 사람이 사서 활용을 할 것이냐를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사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가치만큼은 뭐 토지 가격이든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우상향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이 토지가 특히나 부동산이 이제 황금성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결국은 주식과 달리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판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도 뭐 명목적인 가격 개별 공시지가가 오른다던가 오르기는 올랐는데 정작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면 아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시외에 있는 전답 뭐 임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도심지 인구 한 적어도 50만 명 이상 되는 도심지 그리고 대도시라고 그럽니다. 또는 도심지의 경계부 또는 이제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 그 아주 큰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의 중심부에 아주 그 뭐 상업지라든지 이런 거는 살 수는 없는데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그 주변에 다 쓰러져 가는 뭐 집이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제가 이제 재개발 강의할 때도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한다면 절대 잃지 않고 적어도 손해보고 토지를 이제 뭐 매매를 한다던가
투자라든가 잃지 않는 투자, 이게 사실은 필요하고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사신 분은 괜찮아요. 정말 시골에서 사신 분은 그 시골의 어떤 그런 정치와 느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시골 생활이 가능해요. 나중에 도심 생활을 하다가 다시 리턴을 해서 시골로 돌아가다가 괜찮아요. 또 자기 어릴 때 친구들도 있고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도시에서만 살았어요. 도시에서만 살았고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가고 싶다, 시골로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적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농, 기촌 뭐 엄청 이렇게 한번 바람이 불었다가도 적응 못 하시고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이, 투자라는 것이 항상 우리는 뭐 투자가든 투자가 아니든 간에 그 인생살이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확률 게임으로, 성공의 확률 게임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또는 판단, 결정을 한다라는 걸 갖다가 본다라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시골 가서 다시 돌아가서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전원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손해보는 경우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게 결국은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부정적일 수만은 없는 게, 외지로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도심을 재생시키고 다시 돈을 들여서 꾸미는 것 자체가, 어르신들이 이제 사실은 몸도 아파, 가까운데 병원도 있어야 돼, 편의시설도 있어야 돼, 뭐 하다못해 아무리 그래도 저 어르신도 뭐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도 한 곡 불러야 돼.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시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추세다. 그런 측면을 이제 토지 투자의 방향으로 본다라면 결국은 어떤 시골의 논밭이나, 뭐 실제 자기가 농사를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 논밭이나 뭐 임야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산을 사가지고 개발도 안 되는데 그 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건 뭐 하다못해 버섯을 키운다든가 뭐 지렁이 키운다든지, 뭐 자기가 직접 할 거 아니면 힘든데, 설령도 자기가 직접 한다 하더라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구규림 대부에서 산림청에 구규림 갖다 쓰라 한단 말이에요. 아주 저렴하게 빌려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 예. 굳이 그걸 사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속아서 산다는 거지. 다 속아서 산다. 어제도 제가 어디 위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GTX 노선 중에 한 군데를 제가 이제 다 돌고 왔어요. 토지 관련 그 시장도 다 조사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어떠한 계획이 발표가 된 다음에, 발표 전에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발표 전에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을 미리 사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나쁜 생각이에요. 왜 또 그렇게 정보도 오지도 않지만, 어떻게 우연찮게 정보가 한번 왔다 손치더라도, 와서 그렇게 성공을 했다 손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기한테 평생 동안 정보가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어떤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 발표했으면 그 발표한 거 보고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물론 이제 발표 나기 전과 발표 난 후에는 가격이 딱 순간적으로 점프합니다. 순간적으로 점프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의 가격을 알면 사실은 못 사요. 못 사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 부동산을 볼 때는 과거에 이게 얼마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건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곳에 방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개발계획 발표가 났으면 얘는 이제 불확실성이 거친 거잖아요. 그만큼의 리스크가 완화된 만큼의 가격이 오르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수용을 하고, 만약에 그걸 사게 되면 또 1년 반, 뭐 2년 정도만 있으면요, 거의 대부분 가격들이 20-30% 이상 올라 있는 것을 대부분 제가 느껴요. 단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해도 민간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있어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이제 국책 사업이라 그러죠. 민간 투자 사업과 국책 사업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국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세금으로 어찌됐든 이제 SOC 건설을 한다던가 개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잖아요. 개발을 하고. 그러면 세금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쪽에 결국은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곳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조금 못 사는데 다 같이 이렇게 편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국책 사업이라고 본다라면, 그게 이제 예타 면제의 어떤 초점이거든요. 뭐 본다라면 국책 사업은 어찌됐든 발표를 하면 어쨌든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고, 어떤 명분이
부분이 있잖아요. 설령 경제가 더 안 좋아져도 그렇게 해서라도 마중물을 줘서 세금을 투입해서도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유효수요 창출한다는 것이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그렇게 대공황 때 했잖아요. 그런데 민간 사업은 아니야. 민간 사업은 하고 싶었어. 이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또는 경제가 좋아서 전 세계 경제가 좋아서 호황이라서 막 일을 벌리다가 갑자기 뭔 안 좋아질 거야. 정세가 안 좋아졌던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민간 회사에서는 이윤 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윤 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다? 개발 계획을 청사진을 크게 그렸다가도 엎어버린다. 돈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또는 아주 지연을 시킨다던가. 이게 지금 서울에도 몇 개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개발계획 수립한 곳들이 있어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뭐 제가 직접적으로 명칭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곳이 있고 그냥 계획만 수립해놓고 민자 투자를 기다리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네. 보면 민자 사업 기다리는 사업들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청사진만 굉장히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잘 골라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민간 투자 사업과 국책 사업 그리고 개발 계획 발표 났을 때 가도 늦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논밭, 야산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도심지에 땅을 사라. 그러면 도심지에 땅이 어딨냐? 다 집 지어져 있는데 근데 집이 아주 뭐 40년, 50년 오래되고 리뉴얼을 해야 될 정도로 다 찌그러져 있다든가 발로 차면 넘어지는다. 또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주 노후화가 돼서 굉장히 주거시설로서는 합당하지 못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의 건물은 사실 그게 건물이 아니고 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다시 다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 거를 사간다던가 뭐 이런 부분은 전번에 왜 구랭이 TV에서도 한번 나오셔서 그 반 선생님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죠. 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종합해 보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이야기하는 맥락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